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탈중국 가속화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엑소더스, 말하자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반외자 기업의 정서가 강해지면서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공약인 공동부유는 외국계 기업 탈출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국에서 짐 싸는 외국 기업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26년간 운영해오던 조선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죠. 1995년 설립된 닝보 조선소는 거제 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을 했지만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 효율 저하와 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 개선 전략에 따라서 철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철수 방침이 발표되자 닝보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무실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끝난 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그 땅을 이미 중국 지방정부에 넘긴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랴오닝성 다롄의 모터 생산기지를 운영하던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도 지난달 현지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도시바는 다롄 공장뿐 아니라 중국 내 24개 도시에 진출한 33개 공장 모두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도시바는 중국에서 완전 철수라는 것이죠. 도시바가 중국에 진출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도시바는 연구개발 기능과 정밀 공정 공장은 일본으로 옮기고 나머지 자동차용 전장과 가전 등은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죠. 최근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분위기 속에 SNS 서비스인 링크드인의 중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이미 떠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였던 SNS 서비스인 링크드인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규제 등에 밀려서 중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간 콘텐츠 규제 등 중국 정부가 원하는 요구를 전부 다 수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사드 보복의 피해자인 한국의 롯데와 미국의 나이키, 독일의 아디다스 등도 중국 사업을 접었거나 축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점점 외국 기업이 사업하기 힘든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점점 외국 기업이 사업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죠.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제자립, 말하자면 자급자족,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갈수록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을 몰아주는 분위기와 그리고 이것을 정보를 쏙쏙 빼내서 중국 기업들을 더욱더 키우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파산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제조 2025를 주창한 2015년부터 상황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현재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2020년 오중전회에서 경제 자립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적 경제 성장 견인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서 거대 기술 기업과 부동산 기업 대출, 비트코인, 대중문화, 사교육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계 관계자들은 중국 주재원 사이에 중국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첨예해져 가면서 중국 내 반외자 기업 정서가 강해졌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공동 부유론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불신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 부유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분배를 강화한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을 서로 나누어준다 라는 것이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와 외국 기업 주재원 사이에서는 이 슬로건이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그리고 기업 규제 강화, 부자 증세 이 세 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의 확대를 하면 어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요. 그리고 기업 규제, 자기가 원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이 퍼준다라고 보고 부자 증세라는 것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빼앗아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흥묘백모름과 좀 다르고 또 그 덩샤오핑의 정책과 다르죠. 덩샤오핑은 잘 될 놈 먼저 잘 되게 하고 이것으로 과실을 얻어먹게 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 지금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거든요. 사회주의 이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이론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공동 부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외자 기업들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업계는 많이 들어가고 있죠. 금융업계는 돈이 필요한 곳에 쏟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뽑아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뉴스위크 일본어 최신판에서도 중국 주재 외국 기업들 간부 사이에서 시 주석이 주창한 공동 부유라는 새로운 구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늘어간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한 일본인 간부는 1960년대처럼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규제를 통해서 외국 기업을 서서히 몰아내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냐면 기술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공예기업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하기 힘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퇴출시키고 특히 탈탄소 영향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공장을 몰아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공동 부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장 웨이잉 베이징 경제학과 교수님은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이 자주 의존하면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공동 부유론을 정편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에 정부의 힘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잘 사는 회사, 이 회사들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책 기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빅테크 규제의 핵심 표적으로 알려진 알리바바는 지난달 초 공동부유 10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조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1천억 위안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스도 500억 위안, 약 9조 원의 기부를 약속했고 대형 상거래 기업도 판두어더도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을 농업과 기술 담당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기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서는 9월 초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안보 개념이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자급자족 방침이 강화되는 가운데 갈수록 많은 유럽 기업들이 기술 현지화와 공급망의 국내 완결이냐 시장 퇴출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공급망을 국내에서 완전히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빠져나오느냐 이러한 두 가지 선택 방향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요르그 부트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비관적 심정을 1에서부터 10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에 지금 8 정도?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보이는 이러한 기류가 그들을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외국 여권을 소지한 상하이 거주자 16만 3,953명 그리고 베이징 거주자 62,812명은 1년 전보다 지금 28% 감소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전년보다 지금 현재가 28% 인구가 줄었다. 외국 여권 소지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의 세금 제도 변화로 더 이상 임대료와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연말까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위크지는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임대료,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줬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임대료도 그렇고 학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중 EU 상공회의서는 중국의 대도시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감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선진국 출신 글로벌 인재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혁신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죠. 다름 아닌 외국에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리를 100% 채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역시 전력난과 공동 부유론 때문입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공동 부유론도 지금 전차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굳이 중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득이 많이 남지 않는 중국에서 괜히 사업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고, 지금 미국은 여전히 중국 물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힘들다. 우리가 미국이 중국의 제재가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그것을 보려고 가장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유지가 돼 있고, 이 유지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